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앞전 영상에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2026년 보훈 가족을 위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 2026년 국가보훈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셔야 될 분들은 실질적으로 1급부터 5급까지 지금 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이제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왜 그런가 하면 6급이나 7급보다도 그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 하면 우선은 7급이나 6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본인들 몸 상태가 조금 더 악화되게 되면 그때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5급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5급에 대한 내용을 알면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뇨병이 나중에 이제 오래되게 되면 크레아틴 수치가 높아서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 단계가 넘어가는 게 몸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보면 6급에서 정말 오랜 기간 계십니다. 10년, 15년 오랫동안 계신 분들도 봤는데 몸 관리 안 하고 맛있는 것 먹고 운동 않고 하다 보면 이 당뇨 수치가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투석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투석 단계에 들어가면 국가보훈부에서는 당뇨병에 의한 투석은 3급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노력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몸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3급에 올라가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투석을 받는다는 게 일주일에 3번씩 계속 병원에 가서 한 4시간 정도씩 피를 순환을 시키면서 한번 하고 나오면 기진맥진, 살도 쫙 빠져버리고 또 힘들고 그 다음날 또 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디 여행도 못 다니고, 이제 요즘은 투석을 받으시면서도 여기저기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투석을 하는 병원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가지고 또 여행을 다니고 그러시는데, 가능하면 투석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않도록 몸 관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번 영상으로 준비하는 이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과 관련해서는 이번 시간 전상군경 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에 관련된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배우자들께서는 다음번 영상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냥 배우자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배우자분들이 더 나서서 유공자분들이 아프시면 빨리빨리 검사 받게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질병이다 싶으면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6급에라도 올라오게끔 준비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영상 이 배우자분들께서는 꼭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이 전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는 우측 아래에 보면 QR코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어 놓고 다시 카메라를 갖다 대게 되면 열기라는 글씨가 나타납니다. 잠깐 한 1초 정도는 카메라로 여기를 비추고 있으면 열기가 나타나면 그 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상세한 정확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열었다 생각하고 이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총 페이지 수는 28페이지가 나옵니다. 제일 아래쪽에 화살표 방향을 오른쪽 화살표 방향을 누르시게 되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우측에는 목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금전적인 보상은 없나요? 하면서 보험급여금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좌측은 구법, 우측은 신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도 보상금 월 지급액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법과 신법의 차이점은 이제 이 내용 보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배우자 수당이 구법에서는 없었고 신법에서는 배우자 수당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1급과 관련된 내용,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 그리고 2급, 2급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간호수당이 붙어 있었습니다. 구법에서는 무조건 2급이냐, 1급 3항이냐, 1급 2항이냐, 1급 1항이냐에 따라서 각각 간호수당이 2급은 107만 9천 원, 1급 3항은 312만 3천 원, 1급 2항은 324만 7천 원, 1급 1항은 337만 5천 원, 이렇게 그냥 상이차 상관없이 무조건 급수에 해당된다 하면 이렇게 큰 금액의 간호수당이 붙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급 같은 경우는 전상수당이나 고령수당 이런 걸 빼고 2급 같은 경우는 433만 7천 원을 지급을 받았고, 그 다음 1급 3항 같은 경우는 806만 8천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급 2항은 917만 9천 원을 지급받았고, 1급 1항은 2026년도입니다. 2026년도에는 자그마치 1047만 7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구법에 적용되시는 분들이 1급 1항이다. 그러면 1000만 47만 7천 원입니다. 구법을 적용받고 계시는 분들은. 자, 그런데 이제 신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 것입니다. 잠시 후에 3급은 304만 5천 원, 4급은 255만 5천 원, 5급은 211만 6천 원, 5급 무위탁, 이 무위탁은 빼놓고 우선 이 5급과 6급 1항 차이는 뭐 한 1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금만 따지면 뭐 10만 원 더 받으나 안 받으나 6급 1항이나 5급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공자 본인이 사망을 했을 때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은 자그마치 5급이 6급보다도 100만 원 이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면 최대 5급까지는 승급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제 목표 또한 5급이라고 얘기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5급을 향해서 다 도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모두 5급을 목표로 해서 승급하자 하는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상수당 9만 원이나 고령수당 60세 이상 9만 7천 원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생활조정수당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5급부터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왜?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는 간호수당, 신법과 구법의 간호수당을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유공자 보상금 월 지급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1급 1항을
47만 7천 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때 그 금액하고 신법에서 1급 1항 710만 2천 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보상금과 중상위 부가수당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법에서는 간호수당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 그리고 2급까지 간호수당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 신법에서는 다시 법을 개정을 하면서 모두 다 우선 기본적으로 주는 그 보상금에서 간호수당은 싹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아래 간호수당은 양안 실명 그러니까 두 눈이 실명하신 분이나 아니면 상하지 팔 다리가 절단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분에 한하여 선별 지급한다. 그래서 상시 간호수당은 이제 337만 5천 원과 수시 간호수당은 225만 원 이렇게 해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1급 1항이나 2항, 3항, 2급이신 분들 중에서 간호가 필요하신다. 이게 또 이제 매일같이 상시 간호냐 아니면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하는 간호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신법에서는 이렇게 보상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받는 분들도 있겠죠. 여기 뭐 두 눈이 실명됐거나 팔 다리가 절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간호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똑같이 그와 관련된 간호수당을 지급을 해드리지만 그 외 나머지 분들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급 304만 5천 원, 4급은 255만 5천 원, 5급은 211만 6천 원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그리고 부양가족 수당 배우자 10만 원, 미성년 자녀 1인당 10만 원, 고령수당 만약에 배우자가 안 계신다 그러면 60세 이상인 분에게는 9만 7천 원을 지급해 드리고 60세가 안 됐다 그러면 고령수당을 지급을 안 해드리고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배우자 수당도 지급을 안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5급에 해당되는 금액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5급이지만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10만 원을 더해드리는 거고 배우자는 없지만 60세 이상이다 그러면 9만 7천 원을 더해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상수당 9만 원은 또 별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전상수당에 전상군경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자, 그리고 이제 이 1급부터 5급까지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보훈예우수당이거나 보훈명예수당 그러니까 참전 유공자분들에게는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하여 국가보훈부에서도 지급을 하고 또 지자체별로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또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받습니다.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유공자도 똑같습니다. 1급부터 5급까지도 그렇고 6급, 7급 이분들 다 똑같이 보훈예우수당 또는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하여 각각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금액이 너무나 편차가 심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에서 다 지급은 해드립니다. 보훈예우수당을. 그 금액이 적냐 많냐 그 차이만 날 뿐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지 신청을 안 하는 경우 만약에 자치단체에 그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면 지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자체에서 만약에 보훈예우수당이나 또는 보훈명예수당으로 지급을 안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자치단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학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국가유공자와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그 다음에 또 특수교육, 그 다음에 대학원 같은 데 갈 경우에 또 장학금도 지급되고 그런데 대학원에 다닐 때 그 장학금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분들에게 대학원을 들어간다고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예산에 따라서 지급이 될 때도 있고 지급이 안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대학원 공부를 좀 하려고 이 장학금과 관련돼서 문의를 했더니만 어떤 해는 또 지급을 해주고 어떤 해는 지급을 안 해주고 이게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학원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 내용 참고를 하셔가지고 본인 거주하는 보훈지청하고 상담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직과 관련해서는 이 채용 시험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이 어려우면 또 공부하는 거, 직업훈련, 학원 수강료 지원, 여러 가지 지원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거는 QR코드로 직접 이 내용을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제가 아파버립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 잘 참고하십시오. 보훈병원도 이용이 가능하고 보훈병원에서 전액 국비조 1급부터 5급까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급여 항목도 초음파나 MRI 건위 소화제는 되고 나머지 안 되는 거는 똑같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참고하시고 가족들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60% 본인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그리고 위탁병원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병원은 가족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유공자분이 사망을 하시고 유족으로 계시는 분 중에서는 또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응급 상황과 관련해서 응급 진료도 알고 계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진료비 감면, 생계 곤란으로 병원 진료비가 없을 경우에 또 의료급여증도 드리고 그리고 보철구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차량 구입과 관련된 내용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세금들 다 면제되고 그 다음에 주차료 감면도 되고 복지카드 이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1급부터 5급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입니다. 6급, 7급은 50% 할인인데 1급부터 5급은 전액 면제입니다. 그리고 가스 충전시켰을 때 리터당 요금이 할인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내용이 만약에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이나 임대를 받고 싶을 때 그와 관련된 내용,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 대부 또 이런 내용이 있고 세금 감면되는 내용. 다음은 노후 생활이 힘들었을 때 가정에서 복지 서비스 받고 싶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또 장기 요양이 필요한 보훈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보훈원에 입소할 경우, 복지타운에 입소할 경우 각각 정말 많은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그런 내용 알고 그때그때 적시적소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재해 위로금과 관련된 내용 또 여기도 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서도 발급해드리고 100% 감면 시설과 50% 할인 시설, 보훈 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병역 혜택과 관련된 내용, 이 내용 만약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이 앞전에는 제가 설명드렸는데 예부금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돼 있고 세금 공제 혜택과 관련된 내용,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그리고 TV 수신료 및 통신료가 있습니다. 많죠? 여기 보시는 내용들. 만약에 QR코드로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내용 사진으로 잠깐 찍어서 나중에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통수단 할인되는 거, 기차 무임 6회에 50% 할인, 지하철 무임, 공항철도 무임, 시내버스 무임, 시외버스는 70%가 할인됩니다.
고속버스나 우등고속은 50%가 할인되고 국내 여객선은 무임입니다. 국제 여객선은 객실 20% 할인, 국내선 항공기 50% 할인, 그리고 동반자 포함해서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혜택들이 많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1급부터 5급은 국립묘지, 그러니까 현충원 안장 대상입니다.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사망을 하셨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또 지원을 받으시고 국립묘지 안장 시스템에 미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내가 신청 대상자인지, 만약에 뭐 형을 살았다든지 금고 이상의 무슨 형을 살게 되면 국립묘지 아무리 1급이어도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장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긴가민가 한다 그러면 미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내가 현충원 안장 대상자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그리고 보훈청 관할 구역과 대표 번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보훈 예우 수당과 관련된 내용 꼭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뭐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도 본인이 보시고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1577-0606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입니다.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정말 상세히 답변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라도 뭐 평상시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전상군경, 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 국가보훈부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1급부터 5급까지 국가보훈부 혜택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